이 땅에 푸른 깃발 우리 동양일보 TV. 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기생생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충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생충과 기생생물은 어떻게 다른지 오늘은 이 생경한 분야를 40년간 연구해 오신 기생생물 세계은행 이사장 엄기선 박사를 모셨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엄 박사님, 이 기생충은 알겠는데 기생생물 어렵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여태까지 전부 기생충이라고 말을 해서요. 전부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나이가 드신 분은 기생충이라는 말을 더 듣기 좋아하세요. 예. 그런데, 아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생충이나 기생생물이나 영어로는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기생생물은, 최근에 좀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희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기생생물 세계은행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기생충이라고 하면은 박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의미가 너무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1960년대에 기생충 박멸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예. 기생충은 박멸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은행을 이제 만들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생충이 이로운 기생충이 있습니다. 네. 이 점도 그렇게 익숙지는 않은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로운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하려면은 기생생물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저희가 원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영어로는, 똑같이 파라사이트. 우리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만들 때도 영어 제목이 파라사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 기생충 또는 기생생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생생물이라고 그러면은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저희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 엄 박사님께서 이 기생충학을 학문으로 연구하시기 시작하신 어떤 동기라거나 또 그 연구를 하시면서 그동안 맛보았을 보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 두 번째 보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예. 기생충이 이제 많이 없어져가는 학문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기생충이 또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어져서 2% 미만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에 80% 정도 감염이, 전 국민이 굉장히 감염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전공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고,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기생생물 세계은행을, 오랫동안 그리던 이런 기관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희귀한 거지만은 남들 안 하는 거 오랫동안 한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점이 상당히 보람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예. 주장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어떻게 이거를 기생충을 그러면 하게 됐느냐? 이거 전혀 저는 뭐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우연하게도 기생충학의 큰 스승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임한종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을 제가 만나고서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만나셨나요? 그게 80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신 졸업하고서 뒤. 네, 그러고선 예. 막연하게 저는 학문의 길로 접어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소개를 통해서 그 임한종 교수님한테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저를 보셨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면접이에요. 면접인데 특별히 이렇게 장래 포부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계시더니 이 기생충학을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래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 내리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충북대 의대 오셨을 때의 말씀인가요? 그 전이죠. 전인가요?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임한종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근무를 조금 하시다가 고려의대의 기생충학교실을 창설하시면서 움직이셨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저는 충북대학에 오기는 1987년도에 왔습니다. 네, 3월에. 33년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7년을 있으면서 배우고 그러고서는 온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시고서 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40년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은 나는 평생 기생충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평소에. 네. 기생충을 위해서, 기생충 퇴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그러네요. 우리 선생님이 태어나시기를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네. 그런 기생충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건국하고서요, 개국하고서, 제1회 대통령 배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전람회를 했는데, 네. 거기에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개구리 기생충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발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상 제1회 그 대통령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제 기생충을 평생 하라는 계시인가 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하시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평생 그 기생충 일을 하시면서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자서전으로. 그 자서전의 제목이 중랑천에서 빅토리아호까지. 네. 빅토리아호는 이제 탄자니아에. 네.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굉장히 무서운 기생충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말년에 거기 다니시면서 그 탄자니아 사람들의 그 기생충을 퇴치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귀국하셨는데 그 몸을 더 이상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아프셔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일하시던 걸로 우리나라의 그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그
기생충 전문 병원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빅토리아하우 주변에. 그 설계까지 다 하고 저도 이제 옆에서 보필을 하면서 건물을 다 졌는데 그만 보지는 못하셨어요. 돌아가시느라고? 돌아가시느냐고는 아니고요. 네. 그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저 골반이 뼈가 예, 많이 예. 저 골절이 많이 와가지고 네. 비행기를 못 타시는 지경이 되셨어요. 뭐 탄자니아 뭐 그렇죠. 이렇게 그냥 그 비포장도로 많이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다가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 정말 일생 그거 한 가지로 그냥 기도를 하시면서 그거 한 가지로 그렇게 사신 분이 있을까 싶게 제가 옆에서 스승으로 평생을 모시면서 참 존경스러운 스승님을 만난 게 제 큰 복이고 계기로 말하면 뭐 그거 이상 가는 계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만종 교수님 그 스승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신가요? 애석하게도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예. 올해 향년 90세로 돌아가셨는데요. 1931년 생이신데, 올해 병석에 계신 지 뭐 10년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어디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가서 이런 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또 와서 또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은원도 드리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올해 제가 1월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고서 격리 기간 있지 않습니까? 2주 격리가 풀리는 날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리고 막 나서서 가는 중인데 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을 받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데 위태위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한테 선생님한테 말씀만 남기고 그래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냐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만 전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결국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인사말마저 말씀 못 드렸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빈소에 가서 사모님을 만나 뵙고 그 따님 만나 뵙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님이 먼저 그래요. 잘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말씀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많이 기다리셨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죽 기다리셨겠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 정년 퇴임하고도 한시도 끊이지 않고 정말 가서 은원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용기를 또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다니면서 은원하는 것이 결국은 은원하러 가면서 오면서 제 머릿속에서 또 좋은 생각이 나고 정리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를 위해서 다니긴 한 건데 어쨌든 선생님을 평생 그렇게 자주 찾아뵀습니다. 올해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 박사님이 이만종 교수라고 하는 스승님을 잘 모신 것도 되지만 그 이만종 교수님이 제자인 엄 교수를 잘 두신 것 같네요. 네. 아주 사제간 네. 말씀이 참 돈독하신데 아주 상당히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임 교수님의 이제 뒤를 따라서 기생충학에 전념하시게 된 것이고 오늘에 이르셨는데 최근에도 탄자니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7월에 다녀왔습니다. 7월에? 네. 그래서 탄자니아에는 무슨 일, 연구입니까? 아니면 세계은행
어떤 설립 관계입니까? 이번에 간 거는 기생생물 세계은행 문제로 간 건데요. 예. 그렇게 다닌 지가 벌써 20년은 됐습니다. 예. 예. 교류하고, 세렝게티에 거기 기생충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99.9%겠죠. 예, 다 해보진 않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여러 마리 동물을 부검을 해봤는데 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사자 예. 하면은 사자 한 종류에만도 알고 있는 것만 19종의 기생충이 있습니다. 배 그냥 저 나중에 보면 배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촌충이 원래 덩치가 커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 요만하다 그러면은 사자한테서 나오는 건 야구공, 축구공 차이가 되는 것만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전에 전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귀중한 자산이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유전자도 유전 물질도 다 뽑아내서 정리를 해 놓으면은 연구에 굉장히 많이 쓰일 텐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15년을 기생생물 자원은행을 우리 저 정부 지원으로 과기부 지원으로 그거를 충북대학교에 있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정년 퇴임을 작년에 하면서 15년 이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충북도에서 지사님이 추진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생생물 세계은행을 그러니까 자원은행 이 자원이 세계로 바뀐 거예요. 네. 자원은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탄자니아 그 세렝게티 그 다닌 거는 이제 2008년부터니까요. 그런데 그 세렝게티를 그 탄자니아 국가에서 그 출입하시는 것을 허용을 하는군요. 우리는 연구 목적이기 목적으로 때문에 이제 비행기로 탄자니아에 도착하면은 다레살람 공항에서요. 거기서 찝차를 타고 현미경 싣고 처음에 이제 이만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찝차에 싣고 현미경 무슨 뭐 장비를 싣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탄자니아를 다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빅토리아까지 갔습니다. 빅토리아 가는데 육로로 가려 그러면은 세렝게티를 지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렝게티를 지나면서 그 기생충을 이제 동물 기생충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 거는 말하자면은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의학생들을 가르칠 때 50종 정도의 기생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서 나온 그 희귀한 기생충, 어쨌든 감염되면 다 그거를 학술지에 보고를 하니까 다 합치면 370종이 돼요. 그런데 그 동물은 어떻냐? 동물은 3만 종으로 3만 종이 아니라 30만 종이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야생동물하고 가축을 합치면은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질병을 일으키니까 비중이 이제 높은 거죠. 중요하고. 그러나 종수로 말하면 동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탄자니아를 세렝게티를 처음부터 가려는 건 아니고 이만정 교수님이 탄자니아의 그 빅토리아 호수에는 그 주변에 마을에 그 주혈흡충이라고 우리 간흡충 하면 간에 사는 거예요. 폐흡충은 폐, 그다음 장흡충은 장 이런데 혈액에 사는 흡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혈흡충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제 표준으로 주혈흡충이라는 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혈액에 주거한다. 그래서 주혈흡충이 된 거예요. 이해를 좀 쉽게 하느라고 주혈흡충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생충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호에는 이제 3개국이 접하고 있는데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그렇죠. 근데 탄자니아가 제일 넓게 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빅토리아 물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모욕을 해도 안 됩니다. 모욕을 하면 피부를 뚫고 들어와요.
애벌레가. 그런데 대개 이 관광객이 네. 그 빅토리아 폭포 그 밑에 그 물보라 치는 그 밑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보면. 빅토리아 폭포는 좀 더 아래에 있고요. 아, 빅토리아 호는 호수입니다. 호수 예. 그 위쪽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위치가 이제 빅토리아는 조금 다른데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 호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는데 거기 이제 무서운 병이 바로 주혈흡증인데 우리나라도 간흡증 감염되면은 나이 50 되기 전에 돌아간 분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가 그런 거예요. 혈액 속에 한번 들어오면은 15년 이상 20년, 30년까지도 살면서 결국은 간경화가 오고 간암이 오고 그러면서 그냥 신원절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그 안에 섬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빅토리아호 주변도 했지만 그 섬에서도 했어요. 그 섬 안에는 이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어업을 하려면 물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정 교수님이 그 안에 그 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코메 섬이라고. 예. 이 코메 섬이 이거를 하고 싶은데 2010년 그 당시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내가 이거 15년 전에 탄자니아 연구소 소장을 국제학회에서 한번 만나서 장차 내가 한국에서 여기 오면은 공동연구를 한번 하겠느냐 그랬더니 좋다 그랬대요. 그분이 이제 닥터 가보네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1차 사업을 마치고 2차 사업 들어가기 직전에 선생님이 이제 저를 특별히 파견을 보내셨어요. 닥터 가본의 후임을 좀 찾아서 그 섬을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겠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그 이후에 그 닥터 가본에는 돌아가시고 창갈루차라고 한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당장 우리 코메 섬 좀 들어갑시다. 같이 간 거예요. 집차를 거기서 빌려가지고. 근데 이 빅토리아 호를 지나서 그 코메 섬을 가는데 그거 그냥 밤새 가는 길이에요. 예. 이게 말이 호수지 그렇죠.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죠. 네. 그럼. 그래서 차에다 싣고 밤새 가서 근데 부두에 내렸는데 도로가 없는 거예요. 집차로 그냥 길도 없어서 바위를 타고선 가는데 가서 마을을 한번 둘러봤더니 이게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가까운 초등학교가 10개가 있는데 그 보건지수가 딱 2개입니다. 하나 가서 물어봤더니 말라리아가 95% 감염돼.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섬을 둘러봤는데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스웨덴 팀이 한번 왔다가 짧게 일하다가 나갔다. 그 이후에는 다시 안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조심조심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말라리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걱정된 거죠. 연로하신데 정년퇴임 이미 하고서 건강관리협회장을 하실 텐데 그게 옛날에는 대한기생충 박멸협회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건강관리협회로 바뀌었는데 회장님을 하실 텐데 연로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드리면은 틀림없이 가자고 그러실 텐데 말라리아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심조심 드렸는데 선생님이 오케이를 금방 안 하시더라고요. 예. 뭔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봤더니 선생님은 본인은 좋으시지만 제자 데리고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고선 걱정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서 선생님 그런데 저희는 약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예방약 먹고 기생충을 배웠는데 조심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갑시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주혈흡증도 그 섬이 있는데 이 주변이 전부 그냥 물일을 하느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주변에서 수도가 없으니까 거기서 전부 빨래하고 무슨 모욕하고 물 길어서 먹고
이 물을 쓰니 얼마나 이게 위험한 그렇겠죠. 거예요. 다 만성 감염증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말라리아 검사도 다 하면서 주혈흡증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또 아무래도 그 사람이 모자라요. 그래서 팀을 보강하고 그래서 그 또 여러 대학에서 또 선생님을 같이 모셔다가 같이 초음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봤는데 뭐 간이 엉망진창이에요. 초음파로 보면 전부 간이 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막 50 되기도 전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코매섬을 하면서 코이카 이 국제협력단에다가 이거 아무래도 병원 하나 여기다가 짓고 WHO에서도 아직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기생충 전문 병원 하나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코이카에서 이거를 좋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안에 지면은 사람이 혜택을 덜 받으니까 빅토리아호 바로 그 무안자 우리 부산에 해당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탄자니아 제2의 도시인데 물가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다가 그 소외 열대 질환 전문 병원, 그걸 이제 NTD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소외 열대병이라는 그 말은 이제 표준어로 제가 대한기생충학회장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소외된 사람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소외됐거나 지리적으로 소외됐거나 그래서 치료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조금 없거나 병원이 멀어서 소외돼서 병에 걸려서 자꾸만 죽는 거예요. 약은 있지만도. 그래서 그런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적어도 기생충 질환 특히 주혈흡증 감염되면은 그냥 돈 안 들이고도 그냥 먹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WHO에서도 야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졌는데 정말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짓고서 탄자니아하고 코이카하고 또 굿네이버스가 있습니다. 그 NGO. 그래서 좋은 이웃 그 굿네이버스하고 3자가 협력해가지고 병원을 하나 짓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주변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버스로 실어다가 교육시키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돌려보내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빅토리아호 주변을 나중에 이 카운팅을 했더니 36군데 마을을 저희가 다니면서 마을 주민하고 초등학교하고 다 검사해가지고 여기는 얼마 감염 쫙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WHO에서 약을 기증을 받으면은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줍시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렝게티로 일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게 세계은행의 그 말하자면 동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한국인이 기생충이 2% 네, 감염돼 있다고 그러셨죠? 세계적으로는 어떤가요? 몇 프로쯤 되나요? 세계적으로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시가 정말 질문 참 좋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생충 관리 모범국입니다. 그래서, 전후 정말 일치단결해가지고, 그 기생충 박멸협회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유례 없이 성공적으로 이걸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기생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요. 7분의 1의 인구가 아직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1억 되는 인구가 아직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는 이제 심한 기생충도 있고, 뭐, 덜 심한 기생충도 있어요. 그러나 11억이라는 인구가 여전히 감염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엄 박사님이 기생충학에 여러 업적이 있으시지만 아시아 조충에 대한 업적이 크신 것으로 이런 기록이 있던데 아시아 조충이라는 것은 뭔가요? 네. 아시아 조충이
인체 제3의 조충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만정 교수님도 이제 평생 세 가지의 새로운 기생충을 발견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저하고 공동으로 발견하신 게 아시아조충이에요. 근데 아시아조충은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발령 받으면서 그러면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수수께끼가 있었나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소고기가 비싸니까 그 농촌에서 소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그 돼지고기는 이제 뭐 마을에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잔치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치료를 해놓고 보면 전부 소고기 먹고 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결국은 풀게 됐는데 그걸 이제 제가 가설을 세우고 제가 대학원 시절에 가설을 세우고 거기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충북대학에 발령 받게 되면서 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이거 새로운 종이다, 새로운 거다. 그 새로운 거라는 거를 밝힌 그러면 그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생충학의 세계 촌충 중에 첫 번째는 린네가 1758년, 두 번째는 독일의 괴제가 1782년, 세 번째가 한국의 아시아조충이에요. 그게 이제 발견자는 엄기선, 이만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좋은 거를 던져주시고 그걸 저는 이제 해결한 거죠. 그랬는데 이런 그 수수께끼가 아주 더 극적인 게 소록도입니다. 우리나라 그 소록도에는 서울대학팀이 1986년도인가 가가지고 촌충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20케이스 이상 했는데 다 보니까 민촌충 같이 생긴 거예요. 이건 소고기 먹고 오는 겁니다. 그 민촌충이라는 거는 민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갈고리가 없어서 민머리다. 그래서 민촌충이다. 그래서 한자말로도 또 무구조충이라 그러는데 무구는 갈고리가 없다 이런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 소록도에 민촌충이 나오는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민촌충하고 똑같이 생긴 기생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시아조충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 숨어 있는데 모양은 그렇게 숨어 있는데 그러면은 소에서 나오는 민촌충하고 비슷한 모양이니까 소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소에는 없었고 오히려 갈고리 촌충이 나오는 돼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에 숨어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그 찾은 경우가 이제 좀 가설 세우고 이런 경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회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강연은 안 하지만 제 강연 대상은 전부 교수나 박사 기생충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 발견한 그 부분, 그 부분, 그거를 제일 그 외국의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식습관이 1대5고, 그 다음 식습관이, 기생충은 1대5고, 식습관은 5대1인데, 이거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렇게 엉뚱한데. 여기 가운데 4 부분이 돼지 간을 먹고서. 그래서 1하고 4 더하면 5, 4 더하기 1하면 5. 그래서 양쪽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외국의 그 대학원생이나 이런 기생충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얘기 듣는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 얘기를 야 나도 이런 연구 해봤으면 정말 좋았겠다. 본인이 좋아하고 흥분을 하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설을 세워서 찾았는데 그것을 이제 세계학회에서 처음에는 인정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제가 1993년도에 이거를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 이 부분야 기생충학의 대가라고 하는 원로들이 전부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게 한 10년, 15년 갔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공동 연구를 하는 미국의 학자 그 미국이 그거를 이 설을 적극으로 그냥 지지하고 나서니까 이게 판도가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데요. 결국은 그는 행복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 2020년도에 작년에 8월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는데요. 그해 5월에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그 기생충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영국 잡지인데요. 이 역사가 상당히 길고 그리고 1년에 이건 이제 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별책으로 만든 건데요. 이 책이 정도 됐는데 1년에 한 권 나오고 5편 내의 논문이 실려요. 그러니까 너무 편수가 적다 보니까 이건 진짜 뭐 기회가 한 번 오면은 행운이다 하는 건데 그 책에 표지를 또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해피하게 평생 연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행복하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생생물 세계은행을 이제 만들고 이거를 충북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도의 그 방침에 적극 부응을 해서 노력을 이제 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표인데요. 도에서는 이제 이 세계은행은 어디에 설립됩니까? 세계은행은 지금은 충북대학교 군내에 있고요, 임시적으로. 그리고 도에서는 오송 바이오 그 클러스터에다가 이거를 설치하기를 거기 하면 아주 좋겠군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표준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R&D, 연구개발 허브를 오송에다 만드는 거. 그래서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세계 그 기생충을 연구하고 싶으면은 메카가 돼가지고 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띄고서 있는데 지금 내년에 국제학회를 하니까 어젠다를 또 도에서 국제학회 어젠다를 이걸로 만들면은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저희한테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말씀은 짧게 하시지만 하실 일이 대단히 방대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세계적인 그 이목이 오송으로 쏠릴 날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어려움 겪으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거에 대해서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 참 성원을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이 기생충학에 대한 더 좋은 소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려우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